여러분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 저도 느끼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코스닥에서 자금을 이동을 하는 게 지금이라도 맞는 걸까라는 의구심과 질문이 많이 드실 거고, 그리고 또 생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기저기 한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보면 의견이 다 달려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가장 납득이 되고 가장 내 스타일대로 움직이는 게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떠밀리듯이 여러 의견이 지금은 막 갈릴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, 떠밀리듯이 결정을 하고 나면 오히려 나중에 남는 것은 더 없다.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, 물론 내가 떠밀리듯이 결정을 해서 좋은 결과치를 얻으면 너무 다행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, 내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뭔가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결과치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자괴감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주시되 그 안에서 내가 가장 납득이 가고 내 방식대로, 나다운 방식대로 결정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일단 말씀드리고 싶으면,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, 이 부분 또 궁금하시겠죠. 항상 제가 의견을 많이 공유를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, 코스닥 시장이 골칫덩어리는 맞습니다. 지금 저도 코스닥 시장이 막 너무 미워지고 코스닥 시장을 자꾸 째려보게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, 우리가 좀 더 눈치가 빨랐다라면, 이제 지나와서 한 얘기입니다. 저도 저는 그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왜 안 하셨어요? 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, 일단 이미 이렇게 많이 시기가 지나온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코스닥 종목들, 물론 항상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기업이 상반기 때, 올해 상반기 때 코스닥 기업인데 시장에서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섹터거나 종목이면 그때는 우리가 좀 과감성은 필요하다. 다만 시장에서 한 번이라도 시장에서 뭔가 주목을 받았고 어떤 모멘텀에 대한 어떤 주목도와 관심도와 수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, 올해입니다.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. 그랬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시세와 다시 한번 순환매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은 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. 코스닥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,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 종목의 기준점을 잡고 내가 이 종목을 버릴까, 끌고 갈까, 이런 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,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의 전제 조건은 올해 시장이 정말 2배 뛰었어요. 코스피 중심이긴 하지만 2배가 뛰는 이 과정 속에서 한 번이라도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고 수급이 크게 들어왔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과연 이 종목에 있는가?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연속성이 가능한 재료를 갖고 있는가. 그러니까 일회성 이벤트, 제가 앞서서 한 번이라도 시장에 주목을 받고 상승이 나왔는가. 근데 이게 재료가 일회성이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, 어떤 계절성 이벤트 때문에 정말 전 세계를 강타하는 태풍이 몰려왔어요. 그래서 태풍 관련돼서 관련주들 막 있잖아요, 시장에서. 그래서 한 1주일, 2주일, 3주일 시장에서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어요. 이번에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것처럼 어떤 매미였나요? 무슨 또 바이러스 또 있었잖아요. 코로나 같은. 그런 바이러스가 한번 휩쓸어 간다라고 하면서 3주, 길게는 3주, 2주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. 근데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이슈입니다. 그렇게 부각받은 건 안 돼요.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은 재료의 연속성이 될 수 있는, 만들어질 수 있는,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상반기 때 시원하게 움직임이 나와줬는가. 이게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돼야 되고,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다 부합을 한다. 근데 세 번째 봐야 되는 부분은, 그래서 이 섹터의 이 종목이 과연 메인 대장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탑5 안에, 탑3 안에 들면 더 좋고요. 탑5 안에 들어서 시장의 수급을 받아갔는가. 이런 조건들이 다 맞물린다고 한다면 코스닥이든
코스피든 내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버텨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세 가지를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물론 허들이 좀 높죠. 그렇지만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도 허들이 높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이 허들이 높은 이런 부분들을 다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결국 시장에서는 일정이든 아니면 뭔가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이 모멘텀에 다시 집중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전이라고 해볼게요. 원전 똑같이 조정을 겪었습니다. 근데 똑같이 조정을 겪었는데 원전주가 올해 상반기 때 전력 수요 탈원전을 외치던 국가들이 스탠스를 바꾼다. 우리나라 정부 정책 관련된 기조가 바뀐다. 이런 이야기가 올해 많이 나왔어요. 그러면서 원전주들이 만약에 뭐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시간이 지나도 이 재료와 모멘텀이 바뀌었느냐? 바뀌지 않죠. 장기적으로 가냐? 장기적으로 가죠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료가 중간중간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. 탈원전을 외쳤던 나라에서 어떤 수주 모멘텀이 나올 수 있고 국가에서 정부 정책 주도하에 이번에 뭐 대표님 그래도 많이 효과 못 봤잖아요 하더라도 이번 SMR 대형 원전 관련돼서 정부에서 또 부지 선정 이슈가 있었죠. 그런 것처럼 재료가 끊임없이 옆에서 막 쳐줘요. 그 섹터 자체를. 그러기 때문에 앞에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부합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.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? 라고 하신다면 결국 전력 좀 살아났고 그리고 원전, 조선, 방산 이쪽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버텨보자라고 하는 이유고요. 저는 2차 전지도 볼만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2차 전지 하반기 때 어쨌든 삼성 SDI가 이번 한 차례 LNF도 그렇고 휩쓸고 가기는 했잖아요. 그랬기 때문에 2차 전지도 하반기 때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시장이 장 초반에 좀 붙어줬을 때 2차 전지가 고개를 들어줬어요. 그 얘기는 뭐다? 2차 전지도 죽지는 않았다라는 걸 오늘 증명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바이오도 좀 증명을 해냈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힘든 구간입니다. 굉장히 힘들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조건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뭐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한번 보유하고 가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밖에 종목들은 설명을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. 뭐 실적이 너무 안 좋고 이거 무슨 회사인지도 아무도 모르고 뭐 이런 기업이 있었어?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시가총액이 봤더니 1,000억이 안 되고 막 이런 회사들은 지금은 뭐 개별 모멘텀이 있어요라고 하신다면 제가 알지 못하는 개별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은 번외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시장에서의 소외가 더욱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. 왜냐하면 다 같이 빠지고 다 같이 밀렸기 때문에 수급의 선택을 받는 것도 이 중에서 조정을 다 같이 받은 종목들 안에서 섹터 안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반도체 다음으로 가장 매력적인 쪽으로 가겠죠. 그러면 소외된 주식을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데 과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는 쉽지는 않을 수 있다.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